그 남자, 그 여자. 부족하고 서툰 내 사랑에 용기를 불어넣어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Chapter 1.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떤 청혼. 오늘 저 남자답게 타프하게 진짜 씩씩하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이렇게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나 치약은 중간부터 눌러서 안 짜고 꼭 아래쪽부터 짤 거야. 같이 외출할 때 네가 화장하느라 몇 시간씩 걸려도 현관에서 짜증내지 않고 기다릴 거고, 네가 지쳐하는데 10분씩 걸려도 바보라고 안 놀릴 거야. 밥 먹고 난 다음에 티셔츠 속으로 손 집어넣어서 배를 푹푹 긁는 것도 안 할 거고, 설거지할 때 부엌을 물바다로 만들지 않게 조심할 거야. A매치 경기 있을 때 네가 청소기 돌려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소리는 안 지를게. 대신 간장 사오라는 심부름 시키면 그건 경기가 끝나고 갈 거야. 이건 양보 못해. 장마철 끈적거릴 때 난 소파에서 혼자 얌전히 잘 거고, 일요일 오전 내내 네가 잠만 자느라 밥을 안 주면 난 알아서 짜장면 시켜 먹고 그릇은 냄새 안 나게 잘 싸서 내놓을 거야. 말리지 마. 그리고 네가 백화점 5번 돌고 양말 2켤레만 사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싸우거나 혼자 먼저 집에 오는 일은 없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괜히 결혼했다고 짜증 부리면 난 도대체 불만이 뭐냐고 소리 지르는 대신 네가 하는 이야기 끝까지 다 들을 거야. 어때? 무섭냐? 무섭지?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말고 나한테 와. 저 정말 터프했죠? 내 이런 프로포즈에 그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고요? 좋아. 그렇다면 난 네가 양말을 뒤집어 벗어놔도 그걸 네 얼굴에 집어 던지진 않을게. 대신 뒤집힌 채로 빨 거니까 네가 뒤집어 신어. 그리고 네가 코앞에 있는 리모컨 컨트롤 없어졌다고 나보고 찾아달라고 그러거나 내가 끓인 찌개 보고 이게 국이냐 개밥이냐 투덜대도 식탁을 통째로 뒤엎진 않을 거야. 내가 무지 바쁠 때 네가 축구 보느라고 미친 듯이 울려대는 전화를 외면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일은 없을 거고, 네가 냉장고에 전지현 사진 붙여놓고 나하고 전지현을 이상한 눈으로 번갈아 보더라도 네 얼굴 할퀴진 않을게. 안 보이는 데만 꼬집지 뭐. 그리고 네가 나 몰래 이상한 사이트 가입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걸 알게 되더라도 다른 식구들 앞에선 그런 이야기해서 망신 주지 않을 거야. 가끔 밤중에 갑자기 친구들을 집에 우르르 데리고 와도 친구들 앞에선 반말로 막 욕하진 않을 거고, 내가 아플락 말락할 때 네가 먼저 아파버려서 나는 아플 수 없게 만들더라도 이건 남편이 아니라 왼수라고 잠든 네 얼굴을 베개로 확 덮어버려서 하진 않을 거야. 끝으로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걸 다 지키지 못하도 속았다고 징징 울지 않고 최대한 많이 봐줄 거야. 너도 그럴 거지? 자, 뭐 중요한 건 대충 다 이야기 된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할까? Chapter 2. 주기만 해도 기쁜, 더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
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준다는 노래, 가을엔 편지를 쓰겠다는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노래. 사실 나 너한테 꽃 사주고 싶을 때 많았거든. 그런데 그냥 덜컥 사기가 좀 그래. 요 앞껍집에서 장미를 폭탄 세일하더라. 뭐 그럴 수도 없고. 누가 꽃을 버렸나 봐. 주웠어. 그것도 웃기잖아. 그럴 때 노래가 있으면 핑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비 오는 수요일이잖아. 그렇게 장미꽃을 내밀 수도 있고, 가을엔 편지를 쓰는 거라며,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는 거라며, 그러면서 편지를 써줄 수도 있고, 10월의 마지막 밤은 기억해야 한다잖아. 근데 너 이렇게 일찍 들어가면 나중에 뭘 기억할래? 그렇게 널 늦게까지 붙잡아 놓을 수도 있고. 난 요즘 누가 그런 노래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해는 아침에 뜨니까 그럼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 나는 너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 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 몰랐지? 너 그거 몰랐구나. 그런 노래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런 노래 네가 나한테 벌써 얼마나 많이 불러줬는데 언제인지 기억 안 나? 네가 기분 좋은 날 혼자서 흥얼거리는 노래들. 난 그 노래 가사가 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로 들려. 차소리 시끄러운 거리에서 네가 내 눈을 보며 말할 때 오늘 날씨가 어떻고 오늘 본 영화가 어땠고 난 그 말도 다 날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 네 전화 받느라 소리 줄여놓은 TV에선 나오는 사람마다 뻥긋뻥긋 나한테 말해준다? 너 그거 알지? 걔가 너 사랑한대. 너 사랑한대. 널 사랑한다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을 안 해도 작게 웃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게 다 모두 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 착각해서 미안. 욕심내서 미안. 부담 줘서 미안. 그래, 친구로 지내자. 친구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더니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말, 그거 정말이니? 정말 많이 생각해 보긴 한 거야? 내 생각, 나랑 매일 같이 있을 생각, 나랑 아주 오래오래 함께할 생각 해보긴 한 거야? 그런 생각해 봤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할지 그런 거 알 텐데, 내가 얼마나 자상한 애인이 될지, 좋은 남편이 될지, 내가 앞으로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렇구나.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친구하자. 내가 미안했다. 착각해서 미안. 욕심내서 미안. 부담 줘서 또 미안. 그리고 아직 희망을 못 버려서 미안. 친구라는 좋은 단어가 지금 우리 앞에선 참 볼품이 없어졌네요. 친구란 말을 꺼내면 싫어할 거라는 거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리석은 이야기는 어떻게 말해도 어리석게 들릴 듯 불편한 이야기는 어떻게 말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넌 아니다. 그렇게 말할 만큼 내게 그 친구가 가벼운 존재였다면, 그랬다면 어쩌면 그 친구를 그냥 내버려뒀을지도 모르죠. 내게 더 좋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가끔 만나면서 그 친구를 내 외로움의 방패로 사용하며 적당히 편하게 그렇게. 물론 그러다 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알잖아요.
정은 깊어져도 정이지 사랑은 될 수 없는 거. 친구일 때 우리는 제일 좋을 수 있어요. 나도 조금 아쉽지만 당장은 많이 불편하지만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Chapter 3 너무 늦게 일찍 사랑한 이야기. 내가 울 때 넌 어디 있었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지난달에도 그녀가 내려왔으니 이번 달엔 내가 올라가야 했지만 늘 그렇듯 회사가 나를 봐주는 일은 없는 탓에 오늘도 그녀가 나를 봐줘야 했죠. 고속버스로 4시간, 결코 가깝지 않은 이곳에 그녀는 기꺼이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가 도착하는 시간, 난 반가움과 미안함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죠. 하지만 도착한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후였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오는 동안 괜찮았어? 내 많은 질문에 그녀는 단 2줄만 대답했죠. 내가 필요할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울 때 넌 뭐 했어? 그 말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변명이 목 끝까지 찼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너도 알다시피 난 그 말만 몇 번 반복하고 그녀를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가 울 때 나는 옆에 없었으니까요. 보고 싶다고, 힘들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울며 전화했을 때에도 나는 달려가지 못했으니까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언제나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큰 잘못인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잠깐이든 영원이든 헤어지는 일은 말 그대로 헤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슬프다거나 안타깝다거나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번 사랑을 하며 알게 되었죠. 그 사람을 만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 오를 때면 난 늘 견딜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울음 가득한 얼굴을 식히려 차창에 이마를 대어보면 내 이마가 식기도 전에 유리가 먼저 더워지곤 했죠. 헤어지는 순간의 내 외로움은 그만큼 뜨거웠어요. 난 자주 묻고 싶었거든요. 너는 나와의 헤어짐을 어떻게 견디는지, 너는 나의 부재를 도대체 어떻게 견디는지, 전 그걸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울기 싫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진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묻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저 너도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보라고, 그러면 알 거라고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인연은 아니었나 보지. 힘내. 내가 소개팅 해줄게. 어떤 사람이 좋아? 그 말에 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무나. 그냥 우리 동네 사는 사람. 아무나. 두 번째 사랑을 놓치고. 그녀가 내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약속에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간 내가 마른 침을 삼키고 있으면 그녀의 발은 벌써 근처 편의점을 향하고 있었죠.
피곤한 오후, 눈꺼풀이 무겁다 싶으면 어느새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내게 첫사랑 이후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을 때문에 이 나이에 다시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정말 못 견딜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난 그녀를 만나는 내내 경계했던 것 같아요.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너무 좋아하진 말아야지. 내가 더 좋아하진 말아야지. 하지만 상처받지 않겠다는 내 이기심은 결국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죠. 그녀가 떠나고 난 지금에야 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라 그녀는 내게 넘치게 잘해줬으니 미련이 남을 리가 없겠죠. 어리석던 나만 오래오래 후회하겠죠.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고 두고두고 얼굴이 아프도록 울겠죠. 지금처럼. 처음 내가 사랑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자기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 말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사랑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고 또 금세 사랑하고 금세 잊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낫다고도 생각했었죠. 사실 난 자신 있었어요. 워낙 많이 좋아했으니까. 내 마음을 다 보여주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손바닥만큼 열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지쳤어요. 그 사람은 우리 사이에 가벼운 다툼만 있어도 자기의 무거운 기억을 뒤집어 씌웠죠. 입버릇처럼. 우리도 이러다 결국은 헤어질 거라고. 그런 말들이 내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 많던 사랑을 다 버리고 싶을 만큼.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젠 나도 사랑하는 게 겁이 나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Chapter 4 가난한 날의 행복. 늦게 태어나서 미안해. 난 아직 졸업을 3학기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보다 1살이 많은 그녀는 지난 3월부터 선생님이 됐죠. 첫 발령이 났을 땐 그녀도 나도 마냥 좋기만 했는데 요즘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오늘은 눈밑도 거무죽죽한 게 꼭 아픈 사람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그녀는 작은 하품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마사지, 휴가, 흔들 의자, 지중해로 가는 비행기 티켓.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만 줄줄이 늘어놓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인심 써 말해주네요. 그리고 너만 있으면 돼. 난 꼴등이나마 리스트에 끼어있는 게 무지 감사해서 무겁지도 않은 그녀의 가방을 집까지 들여다주며 내내 중얼거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찍 태어나가지고 먼저 고생하고 그래. 늦게 태어난 내가 미안하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아우, 그러지 말고 빨리 내 가방이나 내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 빨리 내놔, 응? 지금 남자친구는 내 가방을 품에 안고
저만큼 도망을 치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요. 그 모습에 난 하루의 피로도 다 잊고 길거리에서 허리가 끊어지게 웃게 되죠. 처음엔 우리 둘 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어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일부러 더 어른스러운 척했고, 나는 누나처럼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더 어리광 부리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자연스러워졌네요. 저렇게 없던 애교까지 다 부리고 말이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요즘 저렇게 마음껏 귀여운 내 남자친구가 어느 때보다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내가 웃으면 자기도 웃는 사람. 아, 무지 피곤한데 무지 행복하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심심해하는 조카들을 데리고 남산에 왔어. 애들은 신이 났는데 난 기분이 좀 그러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남산에 같이 올랐던 그날, 그때 내가 서울 야경 내려다보다가 한숨 쉬면서 그랬었어. 아, 저 많은 집들 중에 어떻게 우리가 살 집 하나가 없을까? 하지만 금세 씩씩한 척 했지. 하긴 몇 년 있다가 다 사면 되지, 그치? 혹시 아냐? 몇 년 후엔 우리가 여의도를 통째로 살지.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할게. 그때 너는 그랬어. 오빠만 있으면 돼.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야. 그건 의심한 적 없어. 너의 그 말도, 그 말을 듣고 입이 찢어져라 웃던 내 고마움도. 우린 둘 다 진심이었지만 현실 앞에선 그건 별 힘이 되지 못했지. 청바지를 새로 산 날이면 널 만나려고 애를 쓰던 그날들처럼 난 요즘도 작은 자랑거리가 하나가 생기면 너를 생각해. 나 취직했다? 지난달엔 첫 월급도 받았고 이번엔 설에 조카들한테 세뱃돈도 많이 줬어.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부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만 취직했네요. 축하해야 하는 건가? 잘 된 거겠죠?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엔 세상이 너무 고단하다고. 몇 가지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그 포기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이 하필 나라는 게 그땐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사실 나는 지금도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 그만둘 거였으면, 취직할 거였으면 그때 나 포기하지 말지. 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었는데. 남들한테 보여줄 자랑거리 같은 거, 당장의 결혼 약속 같은 거, 난 정말 필요 없었어요. 그때도 여러 번 말했는데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내 진심이었는데 그걸 몰랐나 봐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잠깐만, 내 말 좀 듣고 가. 일어나려는 그녀의 팔을 붙잡아 보지만 그녀의 몸은 벌써 저쪽을 향해 돌아서 있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 따위는 보지도 않겠다는 듯이. 그 냉정한 옆모습에 나는 할 말을 잃고
그 팔을 놓고 맙니다. 너무 빠른 동작으로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에 난 마음이 아프다가 마음이 쓰라리다가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한 사람이 저렇게 독한 사람이었던가? 그 냉정한 옆모습, 그 독한 뒷모습, 이제 따뜻했던 앞모습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더 급하니까요. 내 목구멍이 아프다가 내 두 눈이 쓰리다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잊기 수월하라고 더 냉정하게, 더 매몰차게 그런 배려 따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딱 그만큼 마음이 식었을 뿐.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처음 갖기엔 너무 오랜 시간. 현실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의 조건들. 그때마다 미치게 싫어지던 내 자신의 속물 근성. 헤어지고 싶었어요. 나를 그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았으면. 나와 지낸 시간들을 잘라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길.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묻는다면 대답할 말은 없어요. 설명하라고 해도 못해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사람도 나란 사람을 아예 지워버리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아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못한데도 어쩔 순 없지만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기엔 미안하니까. 첫눈이 옵니다. 참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서 손끝만 살짝 닿아도 귀까지 빨개지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당신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이른 아침 용감히도 내가 사는 곳으로 쳐들어왔었죠. 문을 쿵쿵 두들겨 나를 깨우더니 눈도 못 뜬 내게 숨차게 건넨 말. 밖에 첫눈이 와서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얼굴 위론 눈 녹은 물 한 방울 머리카락을 타고 유리알처럼 또르르 굴러내렸죠. 그날 구질구질하던 내 방에서 손잡이도 떨어진 머그컵으로 마시는 녹차 한 잔. 그것이 첫눈이었어요. 수줍던 당신을 그렇게도 들뜨게 만들었던 건 낭만이라고는 모른 채 살던 내가 가슴에 난생 처음으로 내렸던 눈이었죠. 첫눈이 내리던 아침 나를 깨워주던 사람. 그 눈만큼이나 금방 내 곁에서 사라져버렸지만 해마다 첫눈은 내릴 테니 앞으로도 당신을 잊기는 글렀군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올해는 첫눈이 인심 좋게 왔네요. 첫눈 오는 날 약속을 정한 사람들이 망설이거나 엇갈리는 일은 아마 없었을 듯.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첫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눈 같고 어찌 보면 먼지 같아서 난 당신의 집 앞에 다 달아서도 한참을 망설였죠. 그 문을 두드릴지 그대로 돌아갈지. 물론 우리에게 약속 같은 건 원래 있지도 않았어요. 내 오랜 다짐만 있었죠. 첫눈 오는 날 꼭 고백해야지. 후에 당신이 내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았을 때
난 웃기만 했었지만 사실 대답할 말은 따로 있었죠. 욕심이요. 해마다 첫눈을 같이 맞고 싶다는 욕심이 날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욕심이 컸던 만큼 오해도 미움도 빠르게 자라나던 나였기에 2번 다시 당신과 첫눈을 맞을 수 없게 되었지만 작년 첫눈이 내리던 날 난 참 행복했어요. 처음 눈, 처음 행복. 그날은 그렇게 내 기억에 남아 있어요. Chapter 6. 헤어져야 하는, 헤어질 수 없는 1000가지 이유들. 핑계. 그 말 알아? 어떤 사람은 내 옷자락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잡는다는. 너랑 있으면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고 너에겐 싫은 점도 없고 편하고 다 좋은데 근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 평소엔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은 안 갈 수도 있고 어쩌면 2번이나 3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내가 돌아갈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그럴 거면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지금 그런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소리일 거야. 내 주제에 2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솔직히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네가 너무 아깝지. 내가 처음부터 혼자였으면 또 모를까. 너무 흔한 이야기라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건 진심인데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정말로. 누군가는 마음을 붙잡는데 누군가는 옷자락을 붙잡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잡은 건 네 옷자락이었나 보구나. 지금 난 후회하고 있어. 내가 드라마만 잘 봤어도 유치하다고 욕하지 말고 제대로 볼걸. 드라마에서 남자들은 꼭 그렇게 말하면서 한쪽 여자를 버리잖아? 너는 강해. 하지만 그 여잔 약해. 그녀에겐 내가 필요해. 그러면 졸지에 강하고 잘난 사람이 된 여자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 나도 약하다고 울면서 매달려야 할지 아니면 정말 강한 척 돌아서서 혼자 몰래 무너져야 할지. 근데 네 말을 들으니까 내게는 그 선택의 기회도 없는 것 같네. 나도 약하다고, 나도 네가 필요하다고.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네 옷자락 뿐이라니까. 하나만 묻자. 그런데 그 말 정말이니? 믿어지지가 않아. 남자는 정말 뭘 해주는 여자보다 뭘 해줘야 하는 여자에게 더 남고 싶어 하는 거니? 혹시 그냥 핑계인 건 아니고?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Chapter 7.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어젯밤엔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해줄 말이 산처럼 쌓였죠. 바보같이 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도 아니고 군화한테 차이기나 하냐? 빈정거리며 화도 내고 싶었고 그렇게 나 힘들게 했으면 오랫동안 잘 사귀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거면 그때 왜 그랬냐? 뒤늦은 원망도 생각했고 그리곤
이제 내게 다시 와줄 수 있냐는 성급한 부탁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그녀는 너무 초췌했고 내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먹고 사냐? 점심은 먹었냐? 솔직히 말해. 안 먹었으면 나랑 먹자. 나 배고픈데 너 뭐 안 먹을래? 밥 잘 먹고 다녀라. 슬픔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식충이처럼 내내 밥소리만 하다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어요.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면 안 그래도 지겹던 차에 잘 됐다고 대답할 작정이었고, 이젠 어쩔 거냐고 물으면 세상에 많은 게 남잔데 뭐가 걱정이냐고 큰 소리라도 칠 작정이었죠. 혹시라도 그 친구가 왜 바보같이 차였냐고 놀리거나 말릴 때 왜 말을 안 들었냐고 뭐라고 해도 난 막 웃으며 대답할 생각이었어요. 알았다고. 다음부터 네 말 잘 들을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 잘 먹었냐는 이야기, 밥 잘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 내가 아무리 나쁘게 굴었고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했어도 밥 먹었냐는 그 한마디로 내 초라함까지 다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잠시 잊고 사는 동안에도 그 친구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첫 번째 그 책 이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실제 사연들을 엮어서 두 번째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한번 두 번째 책에서 사연들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봤는데요. 보통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조금 달달하게 꽁냥꽁냥하는 이야기들을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헤어짐이나 좀 아쉬운 이야기들을 사연을 위주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달달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았는데 의외로 헤어짐에 관한 또 아픈 어떤 아쉬움,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각자 다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약간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남자, 그 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사랑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도 이 모든 사연들을 쭉 읽어보면서 생각한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건 실제 커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 남자의 마음, 속마음과 여자의 속마음, 어쩌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시각,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접근 방식, 그리고 어떤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정도도 다 다르죠. 남자와 여자 사이는요. 그래서 왜냐면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세세한 디테일들도 감정적인 묘사라든지 상황적인 묘사도 실제로 정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남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헤어지는 이야기, 어떤 설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더 흥미가 있어요. 재미있잖아요. 친구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친구가 헤어지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공감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로도 한번 엮어봤고요. 제가 이번에 그 남자 그 여자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남녀가 만나서 실제로 사랑하기 전까지의 그 단계,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죠. 보이지 않고 돌아서고 나면 보고 싶다든지 생각이 나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든지 연락을 해보고 싶다, 메시지를 보내보고 싶다든지, 카톡을 보내보고 싶다든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든지. 근데 막상 만나면 눈이 마주치면 눈을 피해버리고 너무 떨리는 마음, 그리고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설레이는 마음, 처음 공식적인 연인이 되기 전 단계, 이렇게 남녀 간에 느껴지는 어떤 이 썸을 탄다고 얘기하죠. 우리말로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썸을 탄다. 마치 어떤 마음의 물결? 그런 감정의 흐름선을 타는 거죠. 타고 흘러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커져가고, 또 여러 가지 감정, 진짜 몽실몽실 구름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마음들. 저는 그런 시작 전에 그러한 마음 단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랑에 접어든 연인들, 남녀 간의 만남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물론 더 깊은 어떤 연결이 되고 좋지만, 그 시작 전에 떨리는 단계들, 사실 책이나 우리나라 한국 책이나 또 드라마나 영화, 여러 곳에서 그러한 소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한 책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더 좀 그런 부분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가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발전하는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어떤 감정 같아요. 근데 요새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만추? 전 자만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더군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그 말은 만나자마자 어떻게 불이 확 이렇게 붙어서 바로 이렇게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먼저 자고 나서 만남을 계속할지 아닐지를 생각한다는 그런 말의 줄임말이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부류의 그런 만남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기도 하고, 요새는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 사이에서 물어보죠. 어떤 뭐 자만추를 추구하시는가요? 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쪽인가요? 제가 자만추에 반대되는 용어는 사실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치는 그렇게 자만추를 추구하는 사랑과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 마음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래서 뭐 같은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옆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살짝 어깨만 스쳐도 떨리는 그런 마음들. 사실 저는 그런 쪽을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답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를 정말 잔잔하게 그려지는, 그치만 사실은 그 미묘한 감정들 표출하지 않고 좀 자제했을 때 더 크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감정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어떻게 좋아하는지, 또 그 상대방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마음의 상태를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이 저는 사실은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 이 책 속의 사연들을 읽으면서 그러한 커플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 중에도 있었고, 저는 그런 사연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너무 예쁘다. 우리말로 정말 꽁냥꽁냥 진짜 달달하고 너무 아름답다. 뭔가 좀 더 존중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랑의 단계, 뭐 그런 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사연들을 통해서 충분히 흠뻑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들을 많이 즐겨주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남자의 목소리로, 또 여자의 목소리로 읽어서 어떤 대변을 하려고 좀 애를 썼고요. 비록 그 남자의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로처럼 들리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그 실제 커플들의 그 감정선만큼은 제가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 또 그런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즐거운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즐거운 주말 다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안녕.